전 시간에 삼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세 개의 글자, 지지의 세 개의 글자가 모인다라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방합, 그렇죠? 방합. 이게 이제 뭐 방위, 방향 이렇게 할 때 그렇죠? 목방, 화방, 금방, 수방 이렇게 할 때 그쪽에 이렇게 집중돼 있고 치우쳐 있는 그러니까 이 삼합, 지지 삼합 중에 방합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황묘합을 삼합이라 하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계절의 합을 이제 계절의 합 방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삼합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9개월에 걸쳐서 그렇죠? 9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합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지향적이고 다수가 결합을 하고 하는 이런 성향인데 이 방합은 콕 집어서요. 그러니까 목이면 목, 화면 화. 일단은 좁아요. 3개월에 걸친. 3개월인데 여기도 생황묘가 있지, 당연히. 그죠? 근데 그 3개월의 생황묘예요. 봄운동에, 목운동에, 그죠? 목화, 금수운동의 그러한 운동성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할 때, 뭔가 이제 삼합은 사회적인 목적 지향성의 합이다라고 하면, 이건 약간 어떤 의리, 명분, 형제, 혈연, 개인적인 거, 어떤 장소, 공간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많이 개입이 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 방합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좀, 뭔가 이 혈연 관계, 이걸 흔히, 형제 합, 가족의 합,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을 따질 때도 흔히 말하는 월주하고 일지 아니면 월지하고 뭐 연월하고 시지 이런 거를 놓고 볼 때 이게 방합으로 연대가 돼 있느냐 삼합으로 연대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보통 이렇게 가업 계승, 가업 상속, 가업 승계 뭐 이런 거 있죠. 응?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부친한테 3남매가 있다. 근데 그 누군가가 이제 부친의 부모의 유산을 이렇게 이제 배분을 하거나 정리를 하거나 뭘 하려고 할 때, 그럼 3남매의 사주를 다 열어보는 거지. 그럴 때 이제 월하고 일의 상태가, 일은 내 몸이기도 하고 나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요 자리를 또 비견돼서 보는 거는 어떤 부모 거를 내가 이어받는다, 연계한다, 승계받는다 이러한 성향,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이러한 의미가.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충할 때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합으로도 이렇게 있고 충이 또 있을 때는 그 자리는 또 이제 월간은 부친 자리, 월지는 이렇게 모친 자리, 일지는 남자 기준 배우자 자리. 이러니까 월일이 충하면 고부간에, 그러니까 꼭 제극인이 아니더라도 제극인이 이게 고부 갈등인데 제극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현상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통으로 쓸 때는 중년 이후에 뭔가 부모 환경을 내가 떠난다, 부모하고 이렇게 분리된다 이런 것도 되는 거고, 뭔가 이렇게 육친적으로 보면 고부간에 이런 어떤 이렇게 벌어짐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합으로 구성되거나 합으로 연결됐을 때, 특히 이제 방합도 이런 거, 그러니까 가업, 아버지가 하던 일을 자식이, 뭐 이렇게 그죠? 삼형제의 삼남매의 사주를 열어봤더니 누군가는 이렇게 방합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아니면 삼합도 연결인자가 있죠.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는 그 연결인자를 가지고 있는 자식이, 자녀가 아버지 거를, 부모 거를
연결할 확률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구조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도 구분을 할 때 이렇게 이제 합의 개념을 쓰는데 방합은 뭔가 좀 좁고 이렇게 집중적이고 한 이러한 합의 합력이 있다. 합력이고 합력으로 따진다라고 보면 이 그 모든 합 중에서 사실은 합의 힘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모든 합 중에서 가장 어때요? 네, 강해요. 그 좁은 공간에, 좁은 시간의 공간에 생지, 왕지, 묘지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그 합파는 힘의 세기, 그러니까 천간이 뿌리 내리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일간이 강할 수도 있고 재성이 강할 수도 있고 관성이 강할 수도 있고 그렇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합력이 어떤 그 방합은 길고 폭이 넓은 거지, 이렇게 널찍한 거지, 이렇게 집중적이고 깊고 이렇게 힘이 세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리스크에 강하다. 리스크에.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삼합은 이렇게 좀 왕지를 충하거나 어떤 생지든지 묘지든지 물론 이것도 말이 많습니다. 뭐 왕지를 충하면 합력이 더 세진다. 생지를 충해야 합력이 끊어진다. 그걸 다 이렇게 맞춰보듯이 따져보듯이 했으면 딱 떨어져서 나올 텐데. 만약에 인묘가 있잖아요. 인묘진이 있거나 그럼 인신충이 왔을 때 나머지 묘진이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해묘미를 얘기를 하는 게 해묘미가 목이잖아요. 목운동을 보면 해묘미는 묘가 유로 충을 당하거나 예를 들어서 해가 사로 충을 당하거나 하면 합력이 느슨해지거나 와해되거나 이러는 경우인데 말 그대로 이렇게 그 방합인 경우에는 어때요? 뭔가 하나가 충을 받아도 형을 받아도 나머지 뿌리들이 튼튼하기 때문에 어때요? 굉장히 리스크에 강하다. 역시나 이 경우도 전문가적인 그러니까 삼합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방합도 마찬가지고 그 집중된 에너지가 뚜렷하게 사주의 지지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약화되거나 피해를 보는 특히 이렇게 이러한 육친의 피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육친의 피해. 그러니까 내가 직업적인 성향이나 어떤 일관되고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성향으로는 가는데 그 나머지 에너지, 여기에 의해서 극이 되는 나머지 에너지. 이를테면 제가 여러 번 비유를 들어드리는 그렇죠? 여기야말로 이렇게 인묘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묘진이. 그리고 인중의 간목이 갑으로 이렇게 투간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 가불목이 인묘진의 목 기운이 어때요? 상당히 어떻다? 강하다. 목 기운을 극하는 금 기운이 지장간에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없고 이 목 기운을 더 강화시키는 수생목하고 수생목하는 이런 에너지들만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뭐 하냐면 국세청에 있다가 세무사 사무실 하고 있어요. 세무사를 해요. 세무사를 하는데 세무사를 하면서도 이 사람이 정작 하는 건 뭐냐면 무슨 세무 방송, 무슨 아카데미, 아니면 그걸 베이스로 해서
이 세무 과정, 무슨 뭐 최고위 과정, 뭐 이런 거 교육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교육 사업. 그러니까 자기가 일간이 이걸 다 식상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딱 그대로 나무를 길러내는, 뭔가 이렇게 육성하고 하는 그런 에너지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쓰는데 세무사의 울상은 어디 있냐면 요게 식신이잖아요, 이렇게 식신, 그렇죠? 식신이니까 이건 뭐 굉장히 횡당 유형의 형상으로 멋지게 쓰는 모습이잖아요. 임수가 간목을 쓰는 형상은 식신을 쓰는데 이 식신은 여기 뭐 월주로 이렇게 전자로도 놓여 있고 나도 일지로 놓여 있고 시간으로도 놓고 임묘진을 놓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하죠. 이게 어떤 잡기운이 섞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식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게 목극토를 하는 거지. 목극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상 토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봐야 돼. 예. 그러니까 토를 보기가 지지에 떨어져 있는 토를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이게 물론 뭐 임묘진의 봄의 봄토의 마지막 토일 수도 있고 또 신자진의 토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그러니까 봄을 마감하고 여름을 열려고 하는 토일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 경우에서는 임묘진의 봄토인 거는 맞지만, 그죠? 요거는 또 흔히 요게 신자진 운동을 하니까 이거를, 흔히 이제 다른 데서는 양인고라고 하는 거예요. 양인고. 양인. 일간 양인의 고지잖아요. 개수가 무게로 들어있으니까. 양인고. 그러니까 양인고를 깔고 앉아가지고, 월지에서도 올라가고, 일지에서도 올라가. 이거는, 내가 직업성으로도 쓰고, 또 내가 개인적인 성향으로도 쓰는 그러한 재주나 재능이나 능력을 발휘를 해서 비겁들을 제압을 하는 거예요. 비겁들이 들어가 있는 창고를 제압을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권력성 인자가 되는 거예요. 권력성 인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성, 어떤 권력성, 그렇죠? 권력성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어떤 자기가 이런 성향을 그대로 이렇게 놓고 있는 그런 어떤 구조인데. 비슷한 구조 중에 이게 이제 이런 구조가 있어요. 이런 구조가 있는데 이분은 여성분이세요. 똑같은 이 경우인데 여기는 갑진이 앞에 있죠, 그렇죠? 갑진이 앞에 있고 신월의 임수란 말이에요. 격으로는 편인격이죠, 그렇죠? 편인격인데 여기도 인묘진이 있죠, 그렇죠? 인묘진이 있어 식상이 굉장히 왕하잖아요. 왕한데 요 인묘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인신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신충이 있어도 그러니까 인신충의 이런 상황은 있겠죠, 그렇죠? 있는데 이렇게 인묘진으로 왕한 식상의 에너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 천간의 경이 떠가지고 이 식신을 도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상황. 그래서 이분은 직장 생활하신 거예요. 조직 생활인데 그래도 약간 특수한 그러면서 좀 어떤 그래도 어떤 파워를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이런 조직 생활을 가져가는 그러한 구조고. 이런 구조도 임술생이면 지금 한 40 좀 넘었죠, 그렇죠? 이건 남자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술의 갑진의 무인의 을묘. 을묘. 그러니까 격으로 보면 이게 이제
진월의 간목 무토이니까 진 중에는 개수도 있고 을목도 있는데 어쨌든 갑을로 임수로 다 투간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진술의 충이 좀 그런데 충이 그런데 그래도 이제 여기서 막아주는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합도 있고 묘술합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충은 해소를 좀 해준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 경우 이 지금 이게 지금 진술충이기 때문에 물론 이거 봉충 현발도 되는데 무토일간이 쓰는 거니까 나머지 천간에 있는 이런 글자들이 그래도 진이 술에 의해서 충이 돼서 좀 흔들리는 이런 형국인 거예요. 형국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관살이 그나마 이건 이제 살하고 관이니까 혼잡의 형국인 거죠, 그렇죠? 나도 내가 무인생으로 살을 놓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관살 혼잡의 진중의 개수가 올라가지고 재생살을 하고 있는 거죠. 재생살을 빡시게 하고 있는 거죠. 빡시게. 이 사람이 뭐냐면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요 인중의 병화를 쓰는 거예요. 여기도 안과 의사를 합니다. 안과 의사를 하는데 제가 말을 들어봤는데 거의 뭐 국내의 개인적인 어떤 이런 큰 병원이나 이런 데 아닌다면은 개인적인 병원에서는 아마 제일 큰 것 같아요. 직원들만 뭐 100명이 넘고 의사들이 뭐 한 20명 정도 이렇게 되는 아니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제 이제 하여튼 이제 처가 쪽하고 이렇게 이제 업을 하는데 해서 이제 그 병원에 가서 하는데 실제로는 본인이 한 뭐 10명도 안 되는 10명 남짓한 직원들 10명 남짓한 이런 흔히 말하는 병원을 자기가 사이즈를 이렇게 빅 사이즈로 키워 놓은 거예요. 뭐 거의 뭐 이렇게 밤낮을 안 가리고 재생산을 한 거지. 재생산을. 그러면서 이민 개미년 들어오니까 또 얼마나 또 재생산을 했겠어요. 맞잖아요. 갑진까지.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그러니까 인목이 이렇게 인 같은 경우가 있고 하면 이게 권력성 인자도 되고 영성 인자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명리 공부 같은 경우도 많이 관심이 있어요. 본인이 수시로 이런 명리 공부를 한 거야. 그래서 원리대로 이제 풀어주고 언제쯤 가야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좀 불만인 게 이제 자기가 한 만큼의 어떤 대우나 대가를 받고 싶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은 어쨌든 어떤 경우도 해도 어려우니까 좀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럴 것 같으면 공부를 좀 해라 이 시기에. 그래서 이제 본인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박사학위 이렇게 어플라이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올해 내년까지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딱 보면 그냥 세운으로 보더라도 일단은 사움이 갔을 때 본인이 한 거에 대한 대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유리한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걸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결론은 관살 혼잡의 재생살의 그쵸? 이게 뭐 합격 사주일 수 있고 어려운 사주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 진 사오미를 30년 대운을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어쨌든 공부한 거야. 공부해서 본인이 자격 취득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안착을 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신유술로 흘러요. 신유술로 흐를 때는 술 중에 신금 정도밖에 없는데 식신이나 상관으로 대살, 제살이나 합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식은 다른 거지. 이 구조에서는 지금 화살의 구조가 맞죠. 왜냐하면 내가 무인으로 이미 깔고 있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절처봉생하는 이런 생지에 앉아 있는 이런 인중의 병화를 이건 장생 기운이고, 장생 평관장생이잖아요. 유일하게 그렇죠? 이렇게 양간 중에서 일지로
장생의 문곡기인을 가질 수 있는 게 이렇게 그 무인일주인데 무인일주 그래서 양면을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산중의 호랑이이기도 하고 무인 그 무신도 칼제비, 무인도 칼제비. 근데 무인은 그죠? 확당 귀인을 놓고 이 화토동법은 확당이잖아요. 확당이고 관인상생하는 에너지고 살인상생이죠. 에너지고 장생받고 그렇기 때문에 칠살이 나를 이렇게 장생해주는 이런 경우인데 일단은 무식상이니까 이 칠살을 식상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식상이라는 거는 일단은 남자한테 식상은 처가잖아, 처가나 그렇죠? 죄를 생하는 거니까 장모잖아. 일단은 그쪽하고 인연줄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내 표현력이나 내가 어떤 식상으로 나를 드러내는 이런 것도 약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그러한 동태를 보이는데, 어쨌든 이 구조도 뚜렷하게, 그렇죠? 이 경우는 관살이 그래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러니까 이 살을 관살을 지금 제압을 하려고 하는 게 원국에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없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대운의 동태로만, 대운의 형태로만 이렇게 이게 대운의 힘을 빌어서만 가야 되는 그러한 구조인데, 그래도 인묘진이 이렇게 좀 모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그 힘을 이렇게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도 제가 꼭 이런 팔자를 이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팔자 먼저 받아가지고 이 글자 열어보면은요, 제가 그냥 이런 쪽으로만 골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 와요. 진짜로 이렇게 뭔가 어느 에너지로 딱 편중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편중이 돼 있는데 여기도 여명이죠. 병인생이니까 병인 정묘, 병육, 86년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8살이죠, 그렇죠? 올해 38살인데 여기는 그렇죠? 방합하고 반방합하고 그러니까 방합하고 반삼합이 같이 있는 거지. 여기도 인, 묘, 진이 있고, 해, 묘도 있고, 그렇죠? 인해, 합도 있고, 그렇죠? 뭐 아까 말씀대로 뭐 이게 인해합이 먼저라고 하면 이거는 아니더라도 인묘진은 있는 거지. 이게 뭐 방합을 어떻게 핸들링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는 제격이잖아요, 그렇죠? 제격의 비견 겁재인데 원래 제격의 비견 겁재가 뜨면 합격인 거예요, 그렇죠? 합격인데 일단 구조는 이 제격의 폐인내 형국이 되는 거고, 정제잖아요, 그렇죠? 정제인데 그렇다고 이거는 인묘진을 형성을 하지만 에너지가 이렇게 막 바뀌거나 변하는 건 아니죠. 이건 해묘가 돼도 목이 되는 거고, 인해가 돼도 목이 되는 거고, 다 여기야말로 이렇게 방국으로 형성이 돼 있지만, 구조가 어떻다? 그냥 목으로 에너지가 순수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의 사주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지지에 있는, 이건 천간으로 삼합으로 이렇게 인묘 이런 건데 인해 때문에 뭐 합력이 어렵다라고 보고 이게 천간으로 와서 어떤 작용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제격의 폐인이면서 이렇게 관살국을 인성으로 살인상생하는 구조인 거지. 맞죠? 그러면서 여기야말로 여기는 완전히 지장간에도 식상이 없는 거지. 응? 뭐 하겠어요? 소학과 의사. 자라나는 목들을 케어하는, 받아서. 그렇죠? 그대로 간다니까?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올해 왜 상담했겠어요? 이민개묘. 어쨌든 이런 글자 임계 올라오면 이거 다치잖아요. 꺼지잖아요. 그죠? 힘든 거야. 제극인 당하니까. 제극인이, 그러니까 내가 뭐 돈 걱정한다 뭐 이런 것도 되는 거지만 이런 경우는 내가 일한 만큼 대접 못 받는다, 일한 만큼